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세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분위기만 띄우다가 저 종북 주사파들이 행동에 들어갔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겠다고. 그 종북 주사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국에 윤석열 탄핵 프래카드가 쫙 내걸리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하는 대중집회를 11월부터 겨울까지 계속 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단순히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슨 맞불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8년 전 상황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정말 걱정되죠.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좌파보다 더 얄밉게, 더 뼈아프게 대통령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잖아요. 그것도 당 비주류가 아니라 당권을 잡은 지도부가 나서서 그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고 또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제가 오늘 우리 아미고 동지들과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아미고 회원들의 주축이 60대 이상이라서 다들 현업에서 좀 물러나신 분들이 많고, 말하자면 일종의 예비군 같은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 오상종 단장의 얘기가 아주 더 와닿습니다. 메가더 장군 있죠? 예. 이 사람은 원래 미국 육군 대장이었다가 제대를 했어요. 예편을 했어요.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 처음에는 유럽 쪽에서만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 쪽의 최고 사령관이 아이젠하워였어요. 이게 메가더 장군의 전속 부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유럽 전선을 맡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갔는데, 근데 미국으로서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전쟁이 태평양에서 터졌어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유럽 전선 하나만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태평양 전선까지 감당해야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유럽 전선은 아이젠하워가 지휘하니까 믿을만한데 이 태평양 전선은 별로 싸워본 적도 없고, 자기들이 1차 세계대전도 유럽에서 싸웠지 태평양에서 싸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병력을 다 뒤져서 찾아낸 게 메가더입니다. 이미 제대해갖고 일반 시민으로 살고 있던 메가더를 다시 호출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맡기는데 대장으로 예편했던 사람을 소장으로 복귀시켜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한 지도력이 있으니까 순식간에 원수가 되죠.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을 지휘하거든요. 실제로 유럽 전쟁은 일찍 끝나요. 히틀러가 자살해버리고 쉽게 끝나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정말 발악을 하면서 버텼던 게 일본 아닙니까? 자살폭탄까지 준비하면서. 그래서 원자폭탄을 2발이나 터뜨려서야 비로소 항복을 받아냈는데, 그 어려운 태평양 전쟁 전선을 메가더 장군이 맡은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운 좋게도 그렇게 해서 태평양 전선을 맡았던 그 메가더가 여전히 태평양 사령관으로 있을 때 6.25가 터진 거야. 그래서 내처 6.25 전쟁까지 메가더 장군이 지휘할 수 있게 됐어요. 전쟁 도중에 잘리긴 했지만 적어도 전세를 역전시켜 놓고 잘린 거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밀리던 6.25 전쟁 전세를 역전시켜 놓고 그리고 잘렸어요. 지금 우리가 다 메가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다 연배나 뭐로나 다 현업에서 이제 은퇴하고 한 발 물러서서 후배들한테 맡기고 뒤에서 손뼉치고 격려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저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다시 제대했던 메가더를 불러내듯이 다시 우리 은퇴한 자유우파 국민들이 전선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전국의 아미고 본부장과 고문들 모시고 아미고 동지들에게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운동화끈 질끈 쥐어매고 다시 전선에 나설 준비들을 다, 안 그러면 8년 전에 당했던 그 치욕스러운 패배를 우리가 또 당할 거다. 그리고 그 패배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그 종북 주사파들의 폭정은 문재인의 폭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하고 사악할 거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지금 일어서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여러분께 드립니다. 근데 무슨 방법이 있냐? 옛날 의병 같으면 곡괭이 들고 쇠수랑 들고 나선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무슨 힘이 있길래 나서라고 자꾸 그러냐, 너는. 답답해요. 이 대목에서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상상력까지 제가 지금 발동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일차적인 목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겁니다. 여당이 그거 없으면 여당 아니에요. 여당 자격이 없죠.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왜 여당이냐면 대통령이 그 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이에요.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을 우리가 여당이라고 부릅니다. 의석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의석수가 불과 대여섯 석밖에 안 돼도 대통령이 그 작은 당에 속해 있으면 그 작은 당이 여당인 거예요. 의석수가 190석이 됐든 108석이 됐든 대통령과 관계없는 당들은 다 야당이라고 불러요. 여당이 여당 노릇 못하는데 그 여당 믿고 계속 갈 수 있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결별하고 윤석열 당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결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일단 결심이 서면 목숨 걸고 온몸 던져서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은 꾹꾹 참는 것 같아요. 정말 택도 아닌 잽이도 안 되는 그 한동훈이가 자꾸 물어뜯고 시비 걸고 엉까고 그래도 그냥 꾹꾹 참아주는 것 같아요. 21일 날 월요일 날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따로 보겠다고 하면 대통령실로 와라. 시간 내줄게. 근데 네가 만난 다음에 뭔 소리 할지 모르니까 정진석이 앉혀서 네가 딴소리는 못하게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꾹꾹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도저히 더 이상은 함께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어느 시점인가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거라고 봐요. 어차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언제쯤 했을까요? 김영삼이처럼 중학교 때? 김대중이처럼 이제 상고 다닐 때? 저는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이 추미애가 박범계가 이성윤이가 막 이런 것들이 이 문재인의 사주를 받아서 죽이려고 달려들 그 무렵에 야 이렇게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뭐라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원래 검찰총장도 별로 기대하거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9번째 간신히 돼가지고 자기 동기들보다 한 7, 8년이나 늦게 검사 생활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을 어떻게 내다봐요? 모든 검사의 꿈은 인관할 때 꿈은 검찰총장이거든. 그 검찰총장조차 꿈꾸지 못했던 윤석열이 무슨 대통령을 꿈꿨겠어요. 밀려서 검찰총장 사표를 던질 그 무렵에 구체적으로 한번 내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적었더라고. 이렇게 결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결심하고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아무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윤석열이다 생각하고 김건희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다 운명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대통령을 시켰는데 내가 더 이상 잃을 게 뭐 있냐.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잃을 게 뭐 있냐. 무슨 자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나라를 위해서 불려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사건건 법 하나 통과시켜주지 않고 예산 하나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고 4년 내내 자기를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아내를 그렇게 물어뜯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당의 당대표부터 지도부가 연이어 그렇게 물어뜯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뭘 더 기대하고 뭘 더 바라겠냐. 저는 이런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 국민의힘과 결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국민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걸 뭐 한동훈이가 잘해서 이겼다 뭐 이러고들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방송에서 이미 두어 차례 숫자를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구청장 선거 그 직전까지 당에서 조사 안 했겠어요? 조사하죠. 공개 안 하는 조사도 한단 말이에요. 지거나 박빙이라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급해져 갖고 한동훈이가 또 내려가고 6번이나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정구에서 얻은 득표가 61.03이에요. 61.03%. 이게 2년 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금정에서 얻은 그 딱 그 표야. 61.7이야. 숫자가 똑같아. 이 얘기는 뭐냐? 2년 반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찍었습니까?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저 문재인이 이재명이 저 무리들을 단죄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 윤석열 찍었잖아. 그때 그 국민이 그대로 다시 나온 거야. 한 2년 반 지켜봤는데 그 사이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뭐 잘못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등 돌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저 정복주사파들이 다시 윤석열 탄핵하고 윤석열 김건희 감옥에 집어넣고 문재인이 손쉽게 권력 탈취했듯이 이재명이가 이제 감옥에 가는 대신에 대통령실에 가겠다고 지금 저러고 설치고 있으니 이러다가 진짜 나라 망하겠다.
그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다시 나와서 찍은 거야. 그래서 2년 반 전에 윤석열 찍었던 그 표가 그대로 다시 이번에 윤희련을 찍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표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있어요. 비록 한동훈이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국회의원 정말 수준 이하의 국회의원들 허접한 것들은 대통령 수호를 위해서 나서지 않고 김건희 여사 막아줄 생각도 안 하고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하고 있지만 2년 반 전에 종북주사파와 투쟁하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잡겠다고 했던 바로 그 자유파 국민들은 여전히 있는 거야. 흩어지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표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다시 쏟아져 나와서 금정구의 61.03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윤석열 지지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결단을 하면 국민의힘 같은 거는 한순간에 공중분해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 창당이라는 게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안철수가 여러 번 시도해도 안 돼. 이준석이 같은 자들이 모여갖고서 뭘 해도 그저 두세 석 얻는데 그쵸. 정당 창당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85년 선거를 보면 김영삼이 민추협이라고 하는 걸 결성해서 그 당시 어용 야당 역할을 했던 민한당과 정면 대결을 붙었어요. 28일 만에 일당이 돼. 28일 만에. 이게 무슨 얘기냐? 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 그러나 진정으로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시간,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이 뭐예요? 종북주사파 척결하고 자유를 북한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켜서 자유통일 한반도를 만들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자.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해 나가자 이거 아니에요.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고립무원 상태에서 정말 고투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국민의힘이 도와주기는커녕 계속해서 발목만 잡고 내부 분란만 일으킨다면 그러면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죠. 나 도저히 이것들하고 같이 못 해먹겠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정치하겠다. 나하고 함께 할 사람 새로 신당 만들자. 자, 그러면 제 예상키로 지금 국민의힘 중에 최소한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는 윤석열 신당으로 옵니다. 대통령이 있는 정당만이 유일하게 여당이에요. 여당만이 예산을 이 모든 여당의 이른바 프리미엄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달콤한 여당을 버리고 저 더불어민주당 다음으로 제2야당 하겠다. 국민의힘에 남아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따지고 보면 10손가락도 안 된다고 좀 봅니다. 한동훈 따라가 국회의원이 몇이나 되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 마중물이 필요해요. 대통령이 설사 그런 생각을 해도 혼자 선언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면 그걸로 죽는 거야. 최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하고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진짜 찐 자유파와 함께하고 싶다. 따라라 했을 때 저는 아미고 회원 여러분들이 그 선봉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당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저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 정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유튜브가 됐건 지상파 정편이 됐건 정치 담론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올바른 정치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 노선을 향해서 가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싶고 가끔 가다 길 잃은 양 한 두어 마리가 보이면 가서 데리고 오고 싶고 그런 역할을 저는 하고 싶어요. 직접 정치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정말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다. 제가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를 거의 빼놓지 않고 취재를 갔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마이크 잡고 연단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날 보면 보는 순간 반색을 하면서 오늘 마이크 좀 잡고 올라가 주지. 제가 한 번도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왜?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선다는 것은 현실 정치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꼭 여의도만 정치판이 아니에요. 광화문도 정치판이지. 저는 현실 정치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하는 제 나름의 실존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요청도 제가 고사하고 계속 취재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다들 은퇴한 여러분들이 다시 전선에 서야만 되는 그 절박한 상황이 되면 저도 뒤에서 맨날 응원이나 하고 싸우라 할 수는 없잖아.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총 들고 나서야지. 우리 아미고 조직은 세상에 유례없는 조직입니다. 이게 팬클럽으로 시작했어요. 팬클럽 그러면 BTS의 아미가 생각날 정도로 대단한 그룹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팬클럽도 정치의식으로 무장된 팬클럽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딸들이나 한딸들 같은 동원 조직도 아니에요. 우리 아미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한 명 한 명 자발적인 결단을 통해서 들어와서 여기까지 온 조직이에요. 제가 가끔 고성범한테 좀 야단도 맞는데 말 좀 함부로 하지 말라고. 방송 때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흥이 나가지고 어디가 됐건 3명만 모여서 나를 부르면 가겠다 했거든. 아니 진짜 3명이 부를 줄 난 몰랐지. 그 3명의 아미고 회원을 만나러
제가 강릉까지 갔어요. 가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약속을 했어. 서로 알만한 장소가 그거밖에 없었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몰고 들어갔더니, 야, 고속도로 휴게소 이 가게들 많은 그 번잡한 데 말고 맨 끝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 주유소 있고 좀 한적한데 거기에 무슨 프레카드가 하나 있어. 정국 박사 환영. 그게 영월 평창 문마국에서, 그게 영월 평창 아미고 본부의 시작이에요. 우리 아미고는요 그렇게 시작된 거야. 지지난번 선거 때 제가 전국을 다녔는데 4년 전 황교안이 선거할 때는 178명을 내가 후보를 인터뷰했더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방송국으로 부른 게 아니라 제가 다니면서 후보들 시간 아껴주느라고. 지난 4월 총선 때도 한 160여 곳을 제가 다녔어요. 4년 전에 순천을 갔어. 순천 옆에 여수 광양 있잖아요. 거기에 출마하는 사람이 있었어. 취재하러 갔어. 순천 KTX 타고 순천역에서 내렸어. 순천역이 기차역은 이렇게 위고 역사는 밑에요. 역에서 이제 기차에서 내려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저 계단 끝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점퍼 입고 나를 보더니 뭐 구겨 꺼집어내서 폈는데 한 사람이야, 한 사람. 고성국 박사 환영이야. 두 사람만 있었어도 아마 피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107만의 아미고 구독자들이 됐고, 이렇게 해서 2만의 아미고 조직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조직보다도 아미고 조직은 정치의식이 높아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비교할 필요도 없어. 저는 정광훈 목사의 광약교회 그 엄동설 안에 아스팔트에서 100여일 가깝게 노숙하면서 지켜냈던 그 광약교회 그 자유파 국민들 존경하지만 적어도 정치의식이라는 면에서는 아미고가 한 수 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발성을 갖고 있고 각자의 결단으로 모였고 가장 높은 정치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경기도 가평에서 굳이 장인태가 하자고 고집 부리는 바람에 대전이나 세종시였으면 모이기가 쉬울 텐데 전국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셨잖아. 이런 열성과 충성도가 어떤 조직에서 있겠냐. 우리가 정당을 뭐라 그러냐,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자발적인 정치 결사체라고 교과서에 써 있어요. 정치의식을 같이 하죠. 우리 여러분, 아미고 회원 여러분, 정치의식 같이 하죠. 네. 자발적이지. 네. 정치 결사체지. 네. 이게 정당이네. 네. 그래서 우리는 유사시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창당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 영상 나가면 국민의힘이 완전 쫄겠네. 저는 이를테면 아미고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지금 맞짱 떠도 이길 자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행동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이 저당하고는 함께 못하겠다라고 하는 최종적 결단을 내려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할 때 바로 아미고 동지 여러분께서 맨 앞장에 서주실 것을 미리 제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동훈이한테 학살당한 우리 자유파 전사들이 많이 생겨서 그 학살당한 사람들이 그 피학살자 연대를 만들었어. 그게 2, 3회야. 이 싸움 중에 제일 좋은 싸움은요, 싸울 때 기분이 좋은 싸움이야. 우리가 다시 전선에 나서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정치 상황 때문에 떠밀려서 싸움을 다시 하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기왕 싸울 거 화끈하게 기분 좋게 그렇게 싸웁시다. 오늘 아미고 조직 정비와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담아서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 그동안 서둘러서 조직 정비를 했어요.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서둘러서 조직 정비를 했고 1차 조직 정비가 어느 정도 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속 깊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여기 가평에서 모였습니다. 후속 이어지는 고성범 본부장의 아미고 조직에 대한 정말 깊은 내용들 기탄 없게 토론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의지를 담아서 여러분 즐거운 1박 2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그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죽이듯이 또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진짜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탄약이 필요하다. 그러니 여러분들 만만회원 대주시라. 연일 특검법 강행하고 압박하고 우리 국민의힘 자유파 분열시키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싸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